2021년 1월 저는 M1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13인치만 출시한 애플이 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저의 2015년 미드 맥북은 성능이 좋지 않아 작업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겨서 M1 맥북을 구매했죠. 1년 동안 미국에서 잘 썼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2021년 10월 새로운 맥을 내놓습니다. 이번엔 골프 치러 안 갑니다.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 구매했고 지금 집에 도착했거든요. 기존의 13인치 맥북 프로에서 느껴졌던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저에게 이 제품은 반드시 사서 써야 할 제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맥북 샀으니까 빠르게 뜯어보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이에 이미 개봉이 끝났군요. 근데 첫인상부터 아쉬운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이유는 디자인 때문인데요.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너선 아이브의 부재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손에도 착 감기고 모양도 유려했던 기존 맥북 프로에 비해 너무도 투박하고 무거운 본체를 바라보니 왠지 마음이 싸해집니다. 일단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성능 때문이었으니까 기존에 느꼈던 여러가지 단점들이 얼마나 보완되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일단 커버를 여니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와 있는 노치도 보이네요. 디자인에 이어 명존스에 2번 당한 느낌은 왜일까요? 노치는 어차피 작업 표시줄에 묻히게 될 영역이라 조금이라도 화면을 넓게 쓰려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카메라를 얇은 베젤에 꾸겨 넣는 것도 카메라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에 미칠 것이기에 애플은 당연히 이런 노선을 선택한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아이폰의 노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플이 노치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아이폰에서 쉽게 없앨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20Hz도 적용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고속 프레임 촬영을 해봐도 차이점이 그렇게 극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순간적인 잔상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는 거 정도? 이런 영상 재생으로 인해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순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13 프로나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끼던 그런 부드러움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것보다 좀 티가 좀 덜 난다고 할까요? 여튼 화면에 대해 아쉬운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화면 밝기도 마음에 들고 16.2인치라는 광활한 화면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13인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맥북만 가지고도 훨씬 수월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뿜뿜 하네요. 13인치 M1 맥북 프로도 베젤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하지만 16인치 맥북은 베젤이 이렇게나 얇죠. 더군다나 모난 모서리를 공글려 놓았는데 거기를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게 뭐라고 저렇게 치켜 세우냐 하겠지만 모니터가 이렇게 구성되면 저렇게 공글려서 디자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모서리가 뭐가 나있죠. 하지만 이번 맥북은 둥글둥글하니 아주 좋아 보입니다. 포트도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는 이렇게 많은 주변 기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집에 있을 때도 독스테이션이 없으면 쓰기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 독스테이션이 맥북에 포함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무게만 봐도 독스테이션 하나 꿀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여튼 애플이 판매하는 각종 젠더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트만 많아진 줄 알았는데 쿨링팬이 뜨거운 공기를 뱉어낼 구멍도 양옆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 힌지 부근에만 배출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더 늘어났네요. M1 칩일 때는 워낙 발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팬 돌아갈 일이 없었겠지만 이번 버전의 경우 확실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졌기에 이렇게 쿨링을 위한 구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 맥북에서 없어도 상관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터치바입니다. 터치바의 경우 M1 13인치까지 탑재되었다가 이번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나 펑션키는 원래 상하 길이를 좁게 만들어 누르기도 힘든 구조였던 걸 터치바가 되면서 더 누르기 힘들어졌었죠. 하지만 애플은 터치바를 없애고 완벽한 분리 버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M1 맥북의 외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괴물 같은 녀석의 퍼포먼스를 봐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이걸로 작업도 해보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귀염둥이를 받아들이는 진지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기능 때문에 마음에 드는 구석도 많았지만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평소 애플 제품을 받아보았을 때 느꼈던 만족감이 100이었다고 하면 이번 맥북의 외관
외관에 대한 만족감은 60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이 치명타였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애플 성능에 대한 딥한 사용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에피소드는 빠른 리뷰를 진행하다 보니 드립도 거의 없고 재미있는 포인트도 많이 없었네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곰빠.